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독감과 맹장염을 예로 들어서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어떻게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생명을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임상에 있어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서양의학에서의 맹장염은요, 맹장에 세균이 번식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치료는 당연히 그 원인인 세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이 논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나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번식한 세균이 문제니까 세균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항생제라는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사실 우리 몸 안이 아니고 바깥입니다. 이전에 이 소리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해를 하시겠지만요, 처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몸 안이 아니고 몸 바깥이라고 하니. 그렇지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원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 원통 가운데로 구멍이 하나 뚫렸다고 하면 그 구멍 안은 원통 안과 통합니까? 안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몸 위에서부터 항문까지도요, 외부로부터 물건이 들어왔다 나가는 통로일 뿐이지 내부에 있는 오장들과는 전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 입에서부터 들어와서 항문에까지 나가는 사이에 우리 몸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안전한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 몸 내장과는 완벽하게 차단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막 사이에 구멍이 뚫리면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를 통해서 흡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영양물질일 수도 있고요, 술도 흡수가 되는 거죠. 또는 약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독약을 먹어도 흡수돼서 들어옵니다. 일단은 우리 몸의 정맥피가 이를 흡수하게 되고요. 그럼 일단 흡수한 것들은 다 반드시 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늘께서요. 우리 몸의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 중에서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간을 거쳐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간에서 걸러내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이 항생제를 먹게 되면요, 이 항생제가 이렇게 위와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간으로 가게 되겠죠.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데 이 항생제는 뭡니까? 화학물질이고 독성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간에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거죠. 우리 몸에 아주 나쁜 화학물질이고 독성물질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간에서 분해를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서양의학의 양리학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간의 부담과 무리가 없이 간을 통과해서 병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냐. 사실 원칙적으로만 보면 간이 전부 다 분해를 하면 약은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간을 통과해서 해당 부위에 가가지고 맹장까지 가가지고 약효를 내는가. 간이요, 예를 들면 1분에 1mg을 해독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을 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계속 돌아야 되죠. 간으로 계속 피는 몰려들고, 간이 그 주어진 촉박한 시간 내에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거 이상을 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된 채로 빠져나온 약들이 이제 전신을 돌면서 양리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간을 통과한 약이라고 해서 맹장에만 가는 건 아니죠. 전신을 다 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맹장에 가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약을 복용해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이죠. 첫 번째, 간을 통과할 때부터 이미 순리를 어긋난, 우리 인체의 순리를 어긋난 행위를 하면서 간을 부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또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전신에 항생제가 퍼지면서 그 일부가 맹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현대 의학 중에 양리학이 갖는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처음에는 이 항생제들이요, 이 맹장에 있는 세균들을 잘 죽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 내에서 살아있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똑같은 약을 쓰면요, 이 세균들이 잘 안 죽는 겁니다. 그걸 항생제의 세균들의 내성이라고 합니다.
세균들도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요. 가만히 덧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류가 발명한 어떤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세균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은 현대의학이 항생제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세균들이 내성력을 갖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 또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세균이 죽지만 원래 그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장의 습가열이죠. 습가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들이 승해집니다. 동양학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 부위의 습가열을 떨어뜨리는 전부 자연의 약재인 우리 음식물의 일부들을 조절해서 탕약으로 끓여 먹거나 약을 복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하는 부위에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해당하는 부위를 갖다가 그 하재를 써서요. 같이 넣어갖고요.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항문 밖으로 사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의 원래 생태계의 환경, 내 환경을 회복했죠. 습과 온도를 회복했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세균들은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태계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회복된 마치 태풍이 지나고 나면 뭡니까? 햇빛이 뜨면 언제 그랬나듯이 자연스러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치료법들이 동양의학의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동양의학에 의해서 치료된 맹장염들은요.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아주 급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맹장이 터지기 직전에는 서양의학의 수술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의학은요. 서로가 다른 장점을 갖고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인류의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모두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